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커버락 투웨이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죽에 붙이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의 안쪽 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무늬가 있습니다. 가죽의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하며 반질반질합니다. 다른 가죽의 겉면도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안쪽 면은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가죽 안쪽 면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5번과 6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6번 가죽을 5번 가죽 위에 올리고 세면의 둘레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세면의 둘레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6배인 1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에 알려드린 배수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저희는 가죽 색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회색 실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반제품 패키지에는 가죽과 동일한 색상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서 통과해줍니다. 실의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주세요.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놓고 6번 가죽을 5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5번 가죽이 6번 가죽보다 양쪽으로 바느질 구멍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두 땀이 두 겹씩 대칭되도록 바느질은 6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과 5번 가죽의 세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 바늘을 5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과 6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한 땀 바느질 된 모습입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5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음은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주세요. 두 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계속해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닿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여 오른쪽 실을 마감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왼쪽 실을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여 오른쪽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순간 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스포이드가 있는 제품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스포이드에 묻은 접착제를 살짝 찍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바늘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순간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실 위에만 발라주세요. 순간 접착제로 마감한다면 두 실을 모두 바짝 잘라서 지금처럼 마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라이터를 이용해서 왼쪽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쪽가위로 실을 조금 남기고 잘라주세요. 약 2mm에서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었습니다. 라이터를 켜고 가죽이 타지 않도록 천천히 실을 녹여서 몽글몽글해지면 라이터 뒷부분으로 눌러서 고정하면 됩니다. 구성품에 포함된 실이 왁스사기 때문에 불에 녹아서 아래의 실과 접착됩니다. 두 가지 마감 방법 중에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번 가죽의 위에 바느질선을 가죽 한 겹만 바느질할 겁니다. 잠금 장식과 가까운 바느질선이 위쪽입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1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구멍과 두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각각 하나씩 통과해 줍니다. 두 바늘을 같이 당겨주면 실이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구멍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이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저희는 라이터로 실을 마감하겠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8번 가죽, 9번 가죽 2개와 10번 가죽 1개, 그리고 기링 1개를 준비해주세요. 이 모든 가죽을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먼저 9번 가죽 2개를 1번 가죽의 양쪽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9번 가죽의 긴 면에 바느질선만 바느질하고 짧은 면은
나중에 다른 가죽과 같이 바느질해 줄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7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4번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4번 잘라서 4개로 준비해주세요. 9번과 1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실을 잘라두었다면 다음은 10번 가죽에 디링을 끼우고 반으로 접어서 1번 가죽의 왼쪽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배인 3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디링은 12번 가방끈에 개고리와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8번 손잡이 가죽을 바느질하기 전에 바느질해야 합니다. 디링 가죽을 바느질했다면 다음은 8번 손잡이 가죽을 바느질해줍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 10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3군데에 사용할 실을 모두 잘랐다면 9번 가죽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70cm 길이로 4개를 잘라둔 실을 준비해주세요. 9번 가죽의 긴 바느질선만 먼저 바느질해줍니다. 1번과 9번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9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주세요. 마감 장식이 있는 위에 부분부터 바느질하고 아래 부분에서 실을 마감해줍니다. 9번 가죽 모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해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추고 아래 부분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이 구멍부터 아래로 쭉 바느질하겠습니다. 9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하고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3군데도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0번 가죽과 디링을 준비해주세요. 10번 가죽을 살짝 접어서 디링을 끼우고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디링이 위를 향하게 놓고 1번 가죽의 왼쪽 면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줍니다.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3겹 가죽의 왼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주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바느질할 겁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빠뜨리지 않도록 천천히 통과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8번 손잡이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방금 바느질한 10번 가죽을 덮어서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100cm 길이로 잘라둔 실을 사용해주세요. 볼록하게 튀어나온 면이 위의 면이고 시접이 있는 면이 아랫면입니다. 왼쪽부터 바느질해서 오른쪽에서 실을 마감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의 2땀은 2겹으로 바느질해야 하기 때문에 바느질은 3번째 구멍부터 시작해줍니다. 위로 2땀을 바느질하고
다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 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음 구멍부터는 9번 가죽도 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한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 위에 부분에 바느질선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7배인 2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의 2땀은 2겹으로 바느질해야 하기 때문에 바느질은 3번째 구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쪽 면의 가죽과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위로 2땀을 바느질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하고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가죽과 9번 가죽 2개를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에서 9번 가죽을 바느질한 방법과 동일하게 바느질하면 됩니다. 전과 동일하게 긴 면의 바느질선만 먼저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7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4번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4번 잘라서 4개로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의 아래 부분은 직선으로 되어 있고 위에 부분은 양쪽 모서리가 파여 있습니다. 바느질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해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서 집게로 고정하고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4번 가죽과 10번 가죽 그리고 디링을 준비해주세요. 10번 가죽을 4번 가죽의 왼쪽 면 위에 올려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10번 가죽에 디링을 끼우고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서 4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과 맞춰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배인 3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10번 가죽의 바느질이 끝나면 2번과 4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4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리고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먼저 디링을 10번 가죽에 끼워서 4번 가죽과 바느질하겠습니다. 디링을 위로 향하게 놓고 왼쪽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4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5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2번과 4번 가죽의 안쪽 면이 위를 향하게 놓고 2번 가죽을 4번 가죽 위에 올려주세요. 5번 가죽은 2번 가죽의 안쪽 면 위에 올려서 양쪽의 큰 구멍과 맞춰주면 됩니다.
큰 구멍에서 5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5번 가죽은 겉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2번과 4번 가죽을 뒤집어서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바느질하겠습니다. 4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2번 가죽이 4번 가죽보다 양쪽으로 바느질 구멍이 하나씩 부족하기 때문에 바늘을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만 통과하고 다른 바늘은 4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과 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합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겉면에서 바느질하기가 불편하다면 가죽을 뒤집어서 안쪽 면에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큰 구멍에서 5번 가죽을 추가해줍니다. 5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5번 가죽은 가방의 내부 포켓입니다. 포켓의 입구 방향을 잘 확인해서 바느질해주세요. 아래 바늘을 4번과 2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통과하고 5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반만 통과해줍니다.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이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구 번 가죽이 있는 곳은 4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4겹의 가죽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8번 가죽과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과 동일하게 10번 가죽을 덮어서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 10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2번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가방을 완성하면 손잡이가 위로 향하기 때문에 영상과 같은 방향으로 놓고 바느질해야 합니다. 잘 보고 바느질해주세요. 전과 동일하게 왼쪽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고 오른쪽에서 실을 마감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9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5겹의 가죽을 바느질해야 하므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왼쪽 바느질선의 3번째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나머지 한쪽 면도 바느질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가죽과 1번 가죽, 그리고 3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의 아래 바느질선과 1번 가죽의 아래 바느질선 사이에 3번 가죽을 놓고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두 가죽 사이에 3번 가죽을 올려주세요.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3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놓고 3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이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2번 가죽도 동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3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7번 가죽 2개와 11번 가죽 2개를 준비해주세요.
몸통 가죽의 옆면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21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가방의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7번 가죽 1개와 11번 가죽 1개를 준비해주세요. 완성한 몸통 가죽을 겉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줍니다. 안쪽 면에서 바느질하고 바느질이 끝나면 뒤집어 줄 겁니다. 1번 가죽부터 4번 가죽에 바느질 구멍이 있는 곳까지 바느질할 겁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해 줍니다. 1번 가죽과 7번 가죽의 겉면을 서로 맞붙이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큰 구멍에서 11번 가죽을 추가해서 가죽 사이에 끼우고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11번 가죽의 안쪽 면이 맞붙도록 세로로 접어서 1번과 7번 가죽 사이에 끼워줍니다. 먼저 1번과 7번 가죽을 바느질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2번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아래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위로 매듭 지어졌습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매듭 지어줍니다. 아래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2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위로 2번 매듭 지었다면 이어서 다음 구멍으로 한 땀을 바느질해주세요. 다음 큰 구멍에서 11번 가죽을 추가해줍니다. 11번 가죽의 안쪽 면이 맞붙도록 세로로 접어주세요. 11번 가죽을 시접 부분이 밖을 향하도록 해서 1번과 7번 가죽 사이에 끼우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바느질 구멍의 위치를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아래 바늘을 1번 가죽의 큰 구멍과 두 겹의 1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7번 가죽의 큰 구멍을 같이 통과합니다. 4겹의 가죽을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해줘야 합니다. 가죽 4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천천히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뒤집는 가방이라서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야 합니다. 그래야 겉면에서 부었을 때 실이 헐겁거나 바느질이 엉성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저희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실을 마감하겠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한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가방의 조립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가방을 뒤집어주세요. 바닥면의 모서리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바닥면 4군데의 모서리를 모두 밀어 넣어주세요. 한쪽 면을 모두 밀어 넣었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도 밀어 넣어서 뒤집어줍니다. 가죽이 두꺼우니 천천히 뒤집어주세요. 한 손은 밀어주고 다른 한 손은 안쪽에서 잡아주면서 가방을 뒤집어줍니다. 가방을 뒤집었으면 바느질한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가방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옆면의 스프링 도트는 잠그거나 풀러서 가방의 모양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잠금 장식을 이용하여 가방을 잠그고 마지막으로 가방끈을 가방에 연결하면 됩니다. 가방의 양쪽 디링에 가방끈의 개고리를 체결해주세요.
이렇게 커버락 투웨이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